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중에 꼬마 빌딩 매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건물주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매입한 꼬마 빌딩 두 채가 코로나 속에서 월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제가 월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이미 코로나 속에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계시는 건물주분들은 이 영상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막연히 꼬마 빌딩을 매입하여 건물주가 되면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며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매입한 두 채의 꼬마 빌딩의 10개 층의 월세 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월세의 개념과 제가 두 채의 월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3년 전 매입한 첫 번째 건물 임차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꼬마 빌딩은 5개 층의 건물로 월세와 관리 포함 약 900만 원을 받고 있네요. 4개 층은 병원이고 가장 높은 5층은 학원입니다. 다행히 4개 층은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해 주시고 있고요. 단지 5층만이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네요. 그렇다면 5층의 월세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꼬마 빌딩은 약 3년 전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재작년 2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네요. 그리고 10월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약 4% 정도 인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작년 4월 원장님께서 학원 사정이 어렵다고 월세를 단 몇 개월이라도 감면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월세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납부도 해야 했기에 부담은 있었지만 원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따라서 3개월만 절반가량을 낮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세를 낮춰드리고 있네요. 작년에는 착한 건물주 서류를 구청에 접수하고 약간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았지만 못 받은 월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나마 첫 번째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5층이 전층에 비해서 월세 비중이 낮은 편이고 1층부터 4층까지 병원 원장님들이 월세를 제때 납부해 주시고 계셔서 다행히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여빨리 5층 학원 원장님도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학원이 정상화되어 정상적으로 월세도 받고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꼬마 빌딩 상황을 알아볼까요? 솔직히 작년에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네요. 솔직히 코로나가 한창인 작년 여름 두 번째 꼬마 빌딩을 매입을 검토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꼬마 빌딩 임차 현황도 각 층별로 상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꼬마 빌딩의 임차 현황은 20, 30대 젊은 층이 소비하는 아이템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음식점, 2층은 술집, 3층은 바, 그리고 4, 5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네요. 전층은 약 950만 원의 관리비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층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꼬마 빌딩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는데요. 계약 당시 1층 매장은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계약이 만료되고 음식점이 신규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젊은 사장님이 음식점을 오픈하셨죠.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라 초반부터 장사가 잘 되지 못했어요. 따라서 1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투자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차마 월세를 달라고 하기에 죄송스럽다고요. 따라서 일단 보증금에서 제외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6개월이 지난 7월 신규 세입자분이 음식점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시게 되었어요. 다만 새롭게 오시는 분은 보증금을 낮춰드리고 인테리어 기간 동안은 렌트 프리를 해드렸네요.
다행히 사장님께서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름 장사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히 월세 문제도 없이 잘 받고 있네요. 그나마 1층 경우에는 상권이 좋고 근처 건물에 비하면 신축이라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공실에 대한 걱정은 그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1층은 꼬마 빌딩의 얼굴이자 전체 건물 분위기를 만들기에 잘 장사가 되기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건물 매입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세입자분들은 3번이나 바뀌었고 약 6개월 동안은 제때 월세를 받지 못하다 보니 나름 마음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2층 상황을 알아볼까요? 2층도 계약 당시에는 호프집이었어요. 신축 당시에는 오픈을 하셨는데 나름 장사가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꼬마 빌딩 계약 당시 이전 건물주분께서 2층이 가끔 월세를 한두 달 밀린 적은 있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 저희는 믿고 계약을 했었죠. 하지만 매입 후 첫 달부터 월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 장사가 안 되어 이미 작년 초부터 가게는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계약 만료가 올해 5월이었기에 공실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었죠. 그렇게 첫 달부터 월세는 밀리기 시작하였고 계약 만료 시점인 5월은 다가오는데 가게는 좀처럼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5월 초에 신규 임차인분이 계약을 하게 되었고 2층 또한 보증금 일부를 낮춰드리고 렌트 프리를 15일 정도 드리면서 다행히 계약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2층 또한 현재까지 다행히 잘 운영 중이셔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업종 자체가 술집이고 코로나 직격탄 아이템이다 보니 이 또한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또한 건물 계약 날부터 약 9개월간 월세도 받지 못했고 공실 걱정에 마음고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층 상황을 알아볼까요? 3층도 인수 당시 바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나름 장사가 잘 되어 보였어요. 이전 건물주분께서도 문제없이 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 들었고요. 하지만 코로나 탓에 9월 첫 달부터 월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월세가 띄엄띄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걱정은 이전 건물주분께서 보증금을 너무 작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셔서 현재까지 밀린 월세를 합하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더라고요. 따라서 임차인분께 조금씩이라도 월세를 납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최근에는 회복을 하면서 조금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층의 경우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내년 계약이 만기라 공실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4층과 5층은 사무실이고 월세가 조금 낮은 편으로 계약을 해서 그리 큰 걱정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두 채를 다시 요약을 해보면 두 채의 꼬마 빌딩 10개 층 중에 약 4개 층인 40%가 월세를 낮춰주거나 공실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제가 건물 두 채를 운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월세 개념은 양동이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각 층별로 매달 받는 월세가 점점 채워지면서 양동이에 물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면 매달 대출금에 은행이자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또한 꼬마 빌딩 관리비와 운영비로 또 물이 낮아지고 마지막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그 물의 양이 제 수익이 되겠네요. 하지만 최근과 같이 월세가 잘 안 들어오면 물의 높이는 낮게 시작할 것이고 최근같이 금리가 높아지고 운영비와 세금이 많아진다면 이러한 물의 양은 급격히 줄어 오히려 제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재 제 꼬마 빌딩 두 채의 건물 상황을 양동이의 물에 비교해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꼬마 빌딩 수익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두 번째 꼬마 빌딩 수익은 불안한 월세로 인하여 목표 수익이 낮아지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꼬마 빌딩을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일정 금액을 원금 상환해야 했기에 더더욱 양동이의 물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첫 번째 꼬마 빌딩의 물을 두 번째 꼬마 빌딩의 양동이에 부어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저 또한 건물주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연히 편안한 건물주의 삶을 동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라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네요. 특히 최근 꼬마 빌딩 인기를 끌면서 단지 건물주라는 단어에 너무 유혹이 되어서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되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온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건물을 매입 시에는 임차인분들의 현황도 꼼꼼히 파악하시고 공실과 월세 연체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하여 충분한 현금을 갖고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꼬마 빌딩 두 채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과 고민들도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종과 어떤 지역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지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